예, 종목별 투자 전략 좀 더 꼼꼼하게 채워보도록 하죠.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뭐 앞에서도 제약바이오 얘기 예. 나왔었는데 그 흐름 자체로 봤을 때 어제 그 메디톡스의 흐름은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어제 그 약세 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이제 그 증권사에서 분석 보고서도 나오고 네. 그중에서 뭐 한 증권사는 목표가 그러니까 TP를 100만 원으로 잡는 그런 분석 보고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다른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내용부터 살펴보면은 일단은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0시에 그 엘러간에서 톡신 사업 비전으로 이노톡스를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노톡스 자체가 2013년도 9월 달에 메디톡스에서 이제 그 엘러간 쪽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엘러간이 향후 그 사업 비전 쪽을 한 5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공개를 하면서 향후 이제 바이알 형태로 여러 가지 이제 미간이랑 주름 개선 뭐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한다라고 했고, 이거 바이알 형태로 하는 것 자체가 이노톡스에 대한 그 기술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실질적으로 증권사에서도 그런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이제 2013년도 9월 달에 그 엘러간으로 기술 이전을 한 건데, 이때 당시 그 규모 자체가 한 3억 6,200만 달러입니다. 지금이야 뭐 한미약품이나 아니면은 그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기업들,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도 마일스톤 하면서 기술 수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뭐 계약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많이 나와서 이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2013년도만 해도 사실 메디톡스 이 금액 자체는 사상 최대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러간이 이 기술을 가져가고 나서 상용화를 안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엘러간 자체는 미국에서 점유율 한 80%를 가지고 있는 보톡스 시장의 점유율 1위인데 거기서 기술을 가져가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하지 않으니까 일각에서는 그 메디톡스의 미국 진출을 막으려고 실질적으로 기술만 받아놓고 이걸 상용화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뭐 기술 이전한 지 5년 만에 좀 해소하는 그런 움직임이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어제 장중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수급 보면 외국인이랑 그리고 기관 쪽 사모펀드에서 상당히 좀 강한 차익 실현이 나와서 뭐 투자자분들은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2분기 실적 사실 메디톡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가 직전 고점 대비 상당 부분 뭐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3분기 때는 실적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하면서 저점에서 이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9월 그 톡신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도 9월 10일까지 봤을 때 그 부분 수치상으로 좀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고, 이게 이제 따이공 쪽에 대한 그 이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3분기 수출도 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 거치지 않냐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강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비해서 메디톡스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는 상당히 좀 많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노톡스의 이제 글로벌 임상,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신규 파트너랑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 허가인데요. 사실 이 엘러간 쪽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이전한 지 한 5년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사실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제 메디톡스의 주가의 향방 그리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분석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 시장을 포커싱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한 1,000억 원대인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한 5배 정도 더 큰 그런 시장이어서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5월이나 6월 달 정도에 이제 CFDA가 이제 허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3분기 실적 부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내려온 측면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엘러간 이슈도 긍정적이고 중국 이슈까지 같이 작용하는 이 시점에서는 조정시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팀장께서도 메디톡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화를 참 많이 했는데 저희가 바로 다음으로 업종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지 업종입니다. 여기도 참 지난 한 달 동안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고 엔터주 못지않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업종군이긴 한데 음봉 하나가 크게 나왔단 말이죠. 좀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주식 시장에서 많이 오른 것만큼 악재가 없고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가 없다라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지주들 보면은 연초 이후에 거의 한 뭐 두세 배씩 오른 종목들이 상당 부분 이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수급 쪽이 일부 기관의 차익 실현이 뭐 기존 주도주들에서 좀 나왔고 그러한 자금들이 앞서 코너에서도 뭐 다뤘지만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이쪽에 이제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지 업종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 2001년 이후에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20%가 넘어가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뭐 중국에서 이제 환경 규제하면서 폐지 가격 하락하고 펄프 가격 상승에 따른 각각의 이제 폐지를 원료로 하는 그리고 펄프를 원료로 하는 뭐 이러한 기업들의 뭐 수혜가 많이 예상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대부분 다 이제 그 올라간 이유들 그리고 떨어진 이유들을 아시기 때문에 뭐 포인트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중에 사실 첫 번째로 강하게 음봉이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익률 자체가 워낙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중국 제재가 어쨌든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좀 종목들을 뽑아볼 만하지 않을까. 그중에서 탑픽으로는 저는 아세아 제재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지 업종 중에서 아세아 제지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대형 이벤트가 시작되는 날이고 뭐 큰 그림의 전략이 많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장 유망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단은 어제 제약바이오 쪽이랑 같이 해서 좀 강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전기차거든요. 네. 어제도 이제 뭐 LNF 이제 에코프로 이제 그 개장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흥 SEC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거 역시 이제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가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담아왔지만 아직도 풀은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ESS 쪽이랑 중대형 쪽 이 전액 누수 방지 부품을 생산을 하는데 이쪽에 대한 그 모멘텀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러한 그 모멘텀 자체는 가동률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한 공장 중심으로 전 공장의 이제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대규모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2%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4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에 대해서 목표 주가 62,000원, 손절가 49,000원, 가격 전략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속도 내다 보니까 한 30초 남아서요. 대형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남북기업주들은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뉴스 발표 이벤트 이후 당일날에는 어쨌든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뭐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쏠림 현상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쪽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하지만 뭐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시장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의 전략까지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별 전략 이렇게 세워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인 관세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은 마케돈 일부로 넘겨보도록 하겠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